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마실TV입니다. 여러분 요즘 날씨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? 저도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. 너무 춥고 다시 뭐 이렇게 패딩을 입을 정도입니다. 밖에서 일하다 보니까요. 그 정도인데 하여튼 뭐 한절기 날씨 때문에 건강 조심하십시오. 원래 이번 주 정도에 또 좀 벚꽃도 피고 하면은 좀 벚꽃 구경 가야 되잖아요. 갑자기 눈이 내리니까 너무 날씨가 힘들고 또 이제 막 산불도 나고 그러니까 뒤숭숭하고 좀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여러분 하여튼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삶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. 어쨌든 이런 가운데 김수현 씨 어제 기자회견을 또 들었어요. 저는 가세연을 통해서 가장 그래도 공정하다고 생각되는 가세연 방송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좀 보게 되었는데 이거 참 모르겠어요. 이제 일방적으로 그 방송을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느끼는 걸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는 사실 일단 이렇게 방송을 듣고 있는데 자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. 자꾸. 그래서 그래 너무 뭐 그런 말 있잖아. 솔직히 말해서 소위 말해서 뭐 짜치게 자꾸 눈물을 흘리고 이러니까 그것도 방송 내내 흘리고 있는 거예요. 이게 좀 기분이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요?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생각 들다기보다는 처음엔 약간 좀 그런 거 들었어. 저 사람이 여론을 반전시키려고 그러나. 그래도 뭐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있었겠지. 그래서 했는데, 그냥 듣는 내내 자기 변명적인 거? 변명적인 그런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. 결과적으로는요. 결과적으로는 자기 변명이잖아요. 자기 무슨 뭐 월트 디즈니 뭐 해가지고, 그래서 저도 다른 기사를 찾아봤죠. 찾아보니까, 이 사람이 지금 뭐 눈물의 여왕 뭐 그런 거 해서 지금 뭐 이거 방송이 안 되게 되면은 위약금이 엄청나구나 뭐 소위 말해서 뭐 몇백억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전반적 뉴스를 봤는데 뭐 가세연하고 유족 측에다가 120억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더라고요. 깜짝 놀랐어요. 그 액수도 놀랐지만 지금 엄연히 고인이 되신 분한테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그래도 자기랑 어쨌든 뭐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원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자기가 일말에 좀 미안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잠깐이라도 연인이었잖아요.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또 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. 일단 고인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과 또 유족에 대한 그런 마음들 이 표현이 먼저 아닌가 싶더라고요. 근데 듣는 내내 자세히 한번 들어봤어요. 듣는 내내 그냥 자기 변명이라던가요. 내가 손해본 거에 대해서 나 이 정도 손해봤으니까 너무 안타깝다. 그 팬 여러분 나 좀 살려주십시오. 이런 얘기밖에 안 들리더라고요.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. 느낌이. 그래 나 억울하다. 내 팬 여러분 그런 거 있죠. 우리가 그 개딸들 뭐 노사모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거에서 호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뭐 유승준의 그런 팬들 뭐 그런 거 그냥 소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내 팬들에게 진성 팬들에게만 호소하는 그런 느낌이에요. 댓글을 들어보니까 보니까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. 그래서 약간 뭐 여론이 나뉜다 이런 얘기까지 듣는 거여서 역시 연예는 다르구나. 여론을 반전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나도 좀 부끄럽더라고요. 왜냐면은 내가 무슨 일방적으로 약간 그런 생각을 했나? 왜냐면 근데 그동안 일반적으로 내가 이렇게 여론 호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싶었는데 김소은과 그런 이진호 기자 있지 않습니까? 또 같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한 몸이라는 생각도 들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 그래도 좀 봤는데 다른 유튜버 얘기도 듣고 이제 뭐 듣다 보니까 역시나 저와 생각이 비슷하더라고요. 이렇게 듣는 내용에 의하면 어쨌든 이거는 진짜 자기 변명밖에 안 됐다.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그냥 듣고 싶은 걸 얘기하지 않고 오직 자기 얘기만 했다. 특히 가장 짜쳤던 부분은 스타 김수현이 잃게 되는 거? 그리고 인간 김수현?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스타 김수현? 어떤 얘기는 그래요. 자기 입으로 자기가 스타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스타 김수현? 얘기하니까 뭐 그래서 자기가 잃게 되는 거랑 또 자기 뭐 소속사 식구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손해가 막심하구나. 타격이 엄청 크구나. 이런 얘기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.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. 고인은 말이 없으시잖아요. 돌아가신 고인은.
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사과가 먼저인 것 같았어요. 죽은 고인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, 그리고 잘못했다, 이런 걸 듣고 싶잖아요, 국민들은.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스타 김수현은, 우리가 말하는 스타 김수현은 그런 법적 논쟁을, 그다음에 법적 자기 뭐 그런 뭐 그런 게 아니라, 일반 민간 차원의 그런 인간이 아니라, 당신이 어쨌든 간에 국민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고 했던 거는, 어떤 뭐 감동을 주고 이런 거는 연기를 통해서잖아요. 연기를 먹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 인간적인 부분들. 뭐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죠. 개인적으로는 억울하면.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변호권을 상당히 줘야 되는 거고, 살인자도 그렇게 변호권을 자기 방어권을 충분히 주는 게 마찬가지잖아요. 뭐 당신이 뭐 100명을 자신을 인해서 100명을 해쳤거나, 당신이 인해서 뭐 서울 면적만 산불을 낸다 하더라도 방어권을 충분히 줘야 되는 거예요. 안중근 의사도 마찬가지고요. 그런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, 일단은 인간적인 도리잖아요. 도리를 먼저 물어보는 거잖아요.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, 이런 거, 그다음에 남아 계신 유족들, 상심이 너무 크신 유족들에 대해서 그런 걸 요구하는 거지. 당신이 맨날 그 나와가지고 지금 뭐 나로 인해서,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잃어버린 그런 피해들, 피해 보상,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, 질질 짜고 이런 모습들, 그거 우리가 스타 김수현, 당신이 말하는 스타 김수현에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. 당신이 어쨌든, 당신이 말했잖아요. 보잘것 없는, 뭐 가진 거 없었던 그런 사람에게 어쨌든 국민들이 다 먹여 살려준 거 아닙니까? 그렇게 그 자리까지 부자로 만들어 지었잖아요. 그런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까? 과거에 김수현을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싶잖아요. 당신이 뭐 부자고 이러고 된 거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. 일단 그런 거에 대한, 스타 김수현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말이 고작 그거밖에 안 되느냐, 그거에 대한 실망이 컸어요. 고작 뭐 그런 얘기, 돈 얘기, 이런 얘기,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. 색대 같은 30도 안 된 자식을 그렇게 보냈잖아요. 그거에 대한 위로가 어루만짐이 먼저잖아요. 그런 걸 요구하는 거잖아, 스타 김수현한테는. 인간 김수현한테 얼마든지 저희가 뭐 하라면 할 수 있어요. 그렇게 뭐 소송을 걸든 말든. 근데 그건 두 번 뭐 부관 참시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. 유족들한테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,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거,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. 그게 먼저인 거 아니었나 싶어요. 그렇게 싸워갖고 당신이 얻을 게 뭔가 싶어요. 그렇게 가세현이라는 데가 그냥 만만한 데인 거 보십니까? 그 사람들 남 눈치 안 보잖아요. 옳다 생각되면은. 어저께도 말하더라고요. 뭐 120억 소속? 겁 안 내요.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당신이 얻으려는 게 뭡니까 도대체? 그 다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거예요? 설령 당신이 우리 말 맞다 하더라도 돈 없다 그러면 끝이잖아요.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. 배째를 하고 나온 사람들. 그런 경우 많거든요.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쨌든 저도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. 한 게 아니라, 제가 예전에 집에서 이제 저 고등학교 2학년 때, 아마 아이와 한참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면 1995년 정도 쯤이죠. 그 당시 쯤에 뭐 일본의 그런 전자제품이 잘 나갔잖아요. 아이와, 파나소니, 뭐 유명했어요. 소니부터 해서. 한참 제가 그때 이제 친구랑 같이, 이제 저희는 용인 양지 촌놈이니까 이제 전자제품 사려고 용산 전자상가로 갔어. 하도 유명하니까, 용산 전자상가. 저희 때는 다 아실 거예요. 그렇게 갔는데 거기만 30만원 집에서 이제 선물로 이제 받은 거죠. 그때 진짜 몰래 조심조심 그 주머니 넣고 갔어요. 떨리니까. 큰 돈이었잖아요. 보통 이제 고등학교 때 야간 자라 살다 보면, 친구들 보면 이렇게 그런 거 갖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. 부럽더라고요. 아이와 해서 딱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었잖아요, 야간 자라 살 때. 저도 이제 그런 거 사준다고 해서, 그때 뭐 크림베리 아리아 이런 노래도 참 유명했어요. 팝송도 하는 친구들도 듣고 했는데, 근데 저도 이제 그걸 사준다고 해서 이제 친구랑 같이 좀 약간 좀 서울 잘 돌아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. 같이 이제 수원에 가서, 수원에서 용산 가는 차를 타고 이제 갔었죠. 지하철 타고 설레는 마음으로 몇 명 같이 갔었죠. 그러고 나서 갔는데, 일단은 뭐 막 고르는 거죠. 근데 하도 그 전자상가에 보면 삐끼들이 많잖아요.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고르고 봐야 되는데, 이게 심리적으로 약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
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. 막 이렇게 막 선동하니까 그걸 사게 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원했던 제품이 아니었어요. 막상 이제 속아서 이렇게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좀 약간 작동방법도 그렇고 내가 원했던 그게 아니에요. 친구들 거랑 비교해봐도 돈은 더 이게 비싼 것 같은 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좀 불편하다 싶어갖고 그때는 이제 하도 그 사람이 설레발을 막 치고 이렇게 하니까 잘 샀다 싶어서 갔었죠.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다음날 이제 이렇게 친구랑 같이 또 부탁해서 같이 가준대요. 그렇게 갔었죠. 가가지고 다시 밖으로 가는데 가서 좀 연기를 한 거죠. 나도 막 울면서 죄송한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든다. 좀 이렇게 그렇게 다시 밖으로 왔다. 하루 많이 써보지도 않고 하루밖에 안 썼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죠. 갖고 노는 거죠. 심리를 아니까 학생들의 불안한 심리를 심리가 약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. 안 된다. 뭐 돈 더 내야 된다.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울어도 막 울면서 연기를 했었죠. 저도 저기 불쌍한 척. 근데 안 되더라고요. 그때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 어저께 제가 무슨 느낌 그거예요. 나도 그렇게 연기해봤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. 심지어 그런 것도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안 되는데 당신이 그렇게 눈물을 흘린다 해가지고 악어의 눈물이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누구는 목숨을 잃었는데 뭐 모르겠어요. 그게 당신 때문에 한 건지 모르겠지만 영향을 안 미쳤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어쨌든 간에 세상에 일어난 게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. 저는 가장 생각났던 게 그거 뭐냐면은 지금 사람 목숨이 이렇게 없어진 상황에서 당신이 그냥 운다고 당신이 지금 뭐 그렇게 나 손해보상 이만큼 나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다고 그 나가가지고 하는 소리가 나 좀 살려달라 하면서 남자가 40 다 돼가는 40 넘은 남자가 그렇게 질질 짜면서 울면은 그게 되는 겁니까?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. 울면 다 된다는 생각? 울면 뭐 지금까지 뭐 우니까 그런 모습 좋아해갖고 뭐 연기했으니까 다 먹여 살려줬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우는 거예요? 우는 연기 잘해갖고 이렇게 그렇게 감동 먹을까봐?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까? 그게 아니거든요. 세상은 냉정해요. 운다고 뭐 더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. 울면 뭐 세상이 다 해결되겠습니까? 그러면은 못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? 운다고 다 주면 운다면 뭐 대기업 회장한테 연결해가지고 뭐 당신 빚 같은 거 다 갚아주고 모든 잘못에 대해서 없던 걸 해줍니까? 그게 아니잖아요. 해결할 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. 내가 몸을 움직여서 어떻게든 마무리 져야 되는 거예요. 그렇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? 특히 쟁점은 그거잖아요. 당신이 미성년자 때 사귀었느냐 안 사귀었냐 이거잖아요. 근데 계속 가세현이라든가 유족측에서는 그런 증거물이 나오잖아요. 그런데 나는 근데 지금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. 지금까지 사귄 적이 없다 하다가 어저께 증언에서는 사귀었다. 사귄 건 맞는데 계속 주장하는 거는 쟁점을 피해가기 위해서 성인이 됐을 때 사귀었다. 지금 그걸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소송을 걸었던 사람들은 짜치는 거죠. 그게 반성하는 게 없으니까, 그리고 진실을 정확히 말하지 않으니까. 당신 말이 저도 생각이 들었어요.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. 저렇게 울면서 얘기하면은 진실이 맞다 싶었는데 막상 나오고 또 분석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증거물이 계속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? 그리고 또 한 가지, 왜 인터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. 인터뷰. 당신의 그런 증언만 있고, 그리고 기자회견만 있지, 기자회견에서 정말 궁금한 것들을 또 같이 의견을 나눠보면 또 나오지 않습니까? 그렇게 해서 해명을 써야지. 기자분들한테 속 시원히 그렇게 나올 정도면은, 나와갖고 이렇게 해명할 정도면 그런 거지 각오하고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모든 거 내가 받아들이겠다 다 내려놓고 나와야지. 당신의 일방적인 그것만 얘기해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? 뭐 변호사의 그런 조력을 받은 느낌이 나요. 하지만 그게 받은 사람의 증언이 좀 의심스럽더라고요. 도대체 자기 할 말만 하고 들어가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? 대중이 궁금하면 해줘야 되잖아요. 그 기자들이 그러라고 있는 기자들 아닙니까? 저희 대신 물어봐 달라고?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월급 받고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렇게 해서 속 시원하게 해고했으면 여론이 반전됐을지도 몰라요. 근데 지금 그렇게 당신 일방적인 얘기만 하고 나오면은 더 궁금해지잖아요. 또 의문을 갖게 되는 거고요.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.
어쨌든 간에 제가 돌아가신 그런 고인에 대해서 상가 고인의 명복을 대신 빌어드리고, 예, 어쨌든 김수현 씨 물론 본인이 억울한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의가 먼저입니다. 예의, 인간적인 예의. 예, 스타 김수현한테 우리 바라는 건 그런 고인에 대한 애도와 그리고 유족들, 남은 유족들 얼마나 힘드십니까?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당신의 주변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잃어본 적 없습니까?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. 예. 그 사람들은 가슴에 그걸 묻잖아요. 그런 걸 먼저 위로해 드려야죠. 나와갖고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모든 거는 정말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렇게 유족들의 아픔에 이렇게 위로를 드립니다. 이런 식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드렸어야죠. 그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. 연기자라면요.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. 예, 하여튼 계속 성실히 임해서 자신의 그런 억울함을 얘기하시고 또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진실을 정확히 알려줬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 하루도 제가 뭐 내용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입니다. 또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. 힘차게 하루 시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